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장민영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어진 지 어느새 1년. 현실은 비록 더디게 나아갈지라도 모두가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서로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하겠습니다. (3월 9일부터) 시작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소식과 함께 숏 인터뷰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모 부의장을 만나봅니다. 위원회 돋보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양세아 리포터가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3월 23일 폐회한 숫자로 보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입니다. 3월 9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에는 조례안 30건, 결의안 3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5건 등 모두 4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17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1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한 건은 철회하였습니다. 5차례에 걸친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은 10명, 5분 자유 발언 11명, 3일에 걸친 시정 질문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30건,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총 8건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 숫자로 보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였습니다. 다음은 1차 본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9일 개회한 제269회 1차 본회의에서는 박성민, 박정숙, 윤재상, 김종인 의원의 신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인천교통공사 인천종합터미널 업무도급 입찰과 관련해 발언했고, 박정숙 의원은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규정을 수정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윤재상 의원은 슬레이트가 유해물질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는 더디게 진행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미래 인천은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국가 경제를 견인할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강화군 주민들은 열악한 접근성 때문에 힘들고 부실한 문화재 관련 지원 때문에 더 힘듭니다. 성실히 사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여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주민들이 없길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인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정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데 도대체 왜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한교육기관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 호명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지역만 보지 말고 인천시 전체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좋은 세상 만드는데 양보와 관용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은 숏 인터뷰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강원모 부의장을 양세아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가장 먼저 제269회 본회의에서 네. 지역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신상 발언을 하셨는데 네.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역 소식을 좀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지역의 의제, 또 공론화 기능,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뭐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제가 좀 문제를 삼는 것은 인천의 지역 언론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할들을 못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제가 의제를 던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지역 언론의 그런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그 결정적으로 매체 영향력이 없습니다. 네. 통계로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이제 그 5대 신문사라고 보통 얘기들 합니다. 5개 신문사가 있는데 5개 신문사가 유료로 발행하는 신문의 그 총량이 10만 부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부산, 경남을 커버하는 부산일보 같은 경우 11만 부를 발행해요. 한 개 신문사가. 네. 그러니까 인천, 경기를 커버하는 인천의 이 뉴스들이, 신문사들이 지역의 한 개 언론사만도 못한 거예요. 너무 좀 적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결국 지역의 어떤 그 정치 환경이라든지 어떤 공론화 기능, 의제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의회가 어떤 노력과 지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인천시의회가 네. 그런 이 답답한 언론 환경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 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천의 지역 방송인 그 OBS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OBS 전용 뉴스를 만들자. 그래서 오로지 인천 뉴스만 다룰 수 있는 그런 뉴스 코너를 한번 만든다면 뭔가 답답한 이 인천 언론에 좀 이렇게 돌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했습니다. 네. 제8대 의회가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그 의원들이 너무 그 자기 지역에 매몰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 문제가 꼭 의원의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의원 개인 의원이 아니라 여기는 의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원이 다 모여있는 의회다 보니까 자기 개인의 문제지만 결국 가져와서 인천시의 문제로 만들어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토론과 또 각각의 지역의 의제들이 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뤄주는 게 의회인데 자기 지역 의제는 서로 이렇게 좀 서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지역 갈등을 그 야기하는 그런 의제에 있어서는 시의원들이 좀 격렬하게 한번 토론도 하고 부딪히고 그래서 그 입장을 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 의제를 갖다가 의회가 다뤄줘야 되는데 의회가 그걸 못 다뤄주면 그 뭐 집행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좀 의식화된 의도적인 그런 노력들이 의회가 조금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임시회에서 네. 지역 커뮤니티 역할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후에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반응이 아주 격렬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지역에서 욕도 많이 먹고 네. 또 한편으로는 할만했다, 시원하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극과 극을 오가는 막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커뮤니티가 구성된 이상 그 안에서도 공익이라는 역할을 갖다가 생각지 않으면 그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게는 그런 그 의제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건전한 긴장 관계를 가지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줬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천만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시정 및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을 듣는 3일간의 시정 질문이 있었죠.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3월 18일 진행된 2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총 14건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요. 유세움 의원이 어린이공원 놀이터, 인천시 문화기초교육과 관련해 질문을 했고 김종인 의원은 청라 시티타워 건립 진행에 관해, 윤재상 의원은 강화 송해관장 폐쇄, 인천시청 지하도 조성, 시청문문 인도 확장건에 대해, 김희철 의원은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에 관련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일괄 질문 답변 시간에는 이용범 의원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건과 인천 영어마을 온라인 프로그램의 자부담 지원 방안 및 온 오프라인 수업 병행 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했고 서정호 의원은
영일정시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해제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운용 개선 방안을, 끝으로 강원모 의원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비 서울 경기와의 협의 및 대응 계획 관련과 지역 커뮤니티의 의제 독점에 대한 대체 방안에 대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추진 계획에 대해 일괄 질문을 했습니다. 3월 19일 진행된 3차 본회의에서도 8명의 의원이 총 16건의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1문 1답 시간에는 손민호 의원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국제교류 협력 관련 등 2건의 질문을 했고, 이병래 의원이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인천의료원 발전 방안에 대해, 임동주 의원이 가좌 분뇨 처리장 관련 질문을, 안병배 의원이 연안 황동 지역, 남항 근린공원, 내항 재개발 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일괄 질문 답변 시간에는 백종빈 의원이 인천 백령항로 여객선, 백령공항 등 2건의 질문을 했고, 조성애 의원은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와 더불어마을 사업 관련, 조강희 의원은 영종 종합병원 유치, 공항철도, 영종 트램, GTX D 노선 등 4건의 질문을, 남궁영 의원은 고령화 시대 노칠원 설립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3월 22일 4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총 8건의 교육, 학예 전반에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조선희 의원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장 공모제 운영과 관련해 질문했고, 윤재상 의원이 강화교직원 공동관사 부지, 교육청 소통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 안병배 의원이 재물포고 이전 문제와 관련 진행사항, 교육청의 자원순환정책,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궁영 의원이 동구교육혁신지구 지정 및 재물포고등학교 이전 반대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의정활동을 전해드리는 위원회 돋보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 및 더불어마을 사업 관련 주민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이들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민공동체와 전문가들로부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는데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성애 의원은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저층 주거지 관리, 더불어 마을 사업의 성공 여부는 안정적인 주민 공동체 기반과 활발한 주민 참여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형 복지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기존 인천복지재단의 복지정책 연구개발 기능과 사회서비스원의 현장 서비스 지원 기능을 융합해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한 이후 처음 이뤄졌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인천형 복지연구와 정책개발, 돌봄 서비스 모델 개발, 시민력 강화 지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 지역 복지 플랫폼 기반 구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부평정수사업소를 찾았는데요. 임동주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귀농귀촌,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의 확산은 시민들에게 농업의 가치를 일깨워서 좋은 방편이 됐다며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로 인천 대도시 근교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수계 전환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현안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수산기술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 내 2층에 위치한 대회실에서 조명로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부터 청사 신축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실을 방문해 국내산 수산물의 품질 향상 및 수산물의 안전한 생산 공급을 위한 연구과정 견학과 함께 거래 이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 현장 및 인근 학교인 백석중학교, 백석고등학교, 주월리고등학교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근 학교의 교육활동 지장 여부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진행됐는데요. 이날 교육위원들은 공사 현장과 학교 세 곳을 돌아보며 공사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한 후 공기질 및 소음 관리, 안전한 통학로 운영 등을 철저히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제269회 임시회 5차 본회의 소식입니다. 3월 24일 열린 5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들의 신상 발언과 함께 5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먼저 윤재상, 조성애, 강원모, 고존수, 조선희, 정창규 의원이 신상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본의원은 오늘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지급 및 농업과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작 조례가 심사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인천시의 행정이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아쉬움이 남아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천의 언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천시의회가 부동산 전수조사에 솔선수범하여 적극 참여하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와 인천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민간 매각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주민들에게도 하늘 담은 승기천을 그릴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은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따르면 이런 청지영 지역 강화군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년에 걸쳐 폐기물 불법 매립이라는 만행이 저질러졌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 강화 군민들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행 법령에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지에서 발생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인접 학군, 학교의 체육시설, 강당,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면 국회와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권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의 인접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천시의 교육청의 정책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곳은 2019년 12월 단안되어 대한민국 영토에 재편집되었고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한창입니다. 저는 이런 논의에 앞서서 역사 인식과 관광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의 초기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최근 미추홀구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 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책임성 없는 부분 개발이 아닌 섬세하고 체계적인 종합 개발을 위한 재물포 캠퍼스에 대한 총괄 책임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과 재개발 등 재정비 사업이 학교 통학 안전에 큰 위험 요소를 자리 잡고 있는 바 인천시와 교육청이 각고의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제도 개선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제269회 인천광역시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와 교육청에 대해 종합점검하고 민생과 밀접한 청원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습니다. 싱그러운 봄의 새싹처럼 인천 시민 모두의 마음에도 푸른 희망이 돋아나는 봄이 되길 기대하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9회 인천광역시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와 교육청에 대해 종합점검하고 민생과 밀접한 청원 조례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습니다. 싱그러운 봄의 새싹처럼 인천 시민 모두의 마음에도 푸른 희망이 돋아나는 봄이 되길 기대하면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